안녕하세요. 김이정 역할을 맡은 박규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비 역 맡은 연기자 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간단한 거 몇 개 여쭙고요. 여러분들께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코멘트들 잠깐 챙겨주셨다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자원봉사분들께서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규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끝까지 엔딩 크레딧 보신 분들이랑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마지막에 보면 오기가미게 나오고 감독님과 그녀의 책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혹시 LED 좀 약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눈이 너무 부셔서 너무 부셔서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6년 전인가 이제 저희가 오기가미 나오고 감독 영화를 수입을 제가 한참 많이 할 때 수입을 거의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토일렛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원래 그 소설 단편 본인이 쓴 단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그 오기가미 나오고가 쓴 소설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나왔는데 애우와 사초라는.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감독님하고 제가 제작하고 연출하고 그게 한 6년 전이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뭐 좀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한 3년 전인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제가 다시 연출을 이제 그 6년 전에는 계속 연출할 생각이 없었고 연출 한 번 하고 나서 더 이상 연출은 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그 3년 동안 또 많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밖에 먹고 살 길이 없겠구나 해서 그러던 찰나에 주변에 어떤 이제 그때 같이 준비했던 배우가 이거를 감독님이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새롭게 그 지난 3년 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3년 전쯤에 이제 그때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원작 소설하고 상관없는 이제 제 이야기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이게 촬영 들어가기 한 뭐 몇 달 전에 또 엎어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주인을 따로 만난 것 같아요. 이분들을 만나서 작년 12월 달에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감독님 말씀 중에 저희 최희서 배우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정민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희서 마이크 잡으신 김에 처음에 이 작품 어떻게 헤어질까의 시나리오 바꿔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먼저 여쭙고요. 서준영 배우님과 박규리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 반려묘는 아니지만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가 12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좀 어디가 아픈가 하고 보고 밥 안 먹으면 걱정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게 연애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읽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고양이를 어떻게 떠나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알고 난 다음에는 조금 슬펐거든요. 근데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제목이 사실 이 제목에 대한 답이 영화 안에 정답이란 없다고 표시한 것 같았거든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 남겨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중에 저희 집 강아지가 저를 떠나도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서준영 배우님. 어떻게 했는지?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시고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최희서 배우님께서 너무 멋있게 대답해 주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나리오 보고 받고 조성민 감독님께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익숙해. 시나리오를 받고 어떻게 본 게 아니라 왜 했냐고. 전화를 먼저 받고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먼저 받고 캐스팅을 한 후에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남나비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큐리 씨도 그렇고 이영현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못하셨지만 이영현 선생님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 나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되게 좋은 시나리오 꼭 해야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를 보고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아마 서준영 배우님의 오랜 팬분들이셨으면은 이 작품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아주 어렸을 때 반올림 때 같은 얼굴 그런 느낌이 나서 서준영 배우의 근 몇 년간의 출연 작품에서 가장 귀엽고 신선한 얼굴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규리 배우님 큰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전작 두 개의 연애를 조성규 감독님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그 현장이 너무나 즐거웠고 감독님과 어떤 그런 스타일이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 다음 작품도 하나 같이 해보자라는 권유를 해주셨을 때 정말 흔쾌하게 시나리오를 사실 읽기 전에 뭔가 재미있겠다, 기대가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막상 또 받아보니 그런 전작과 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 강아지가 이제 14살이 돼서 재작년 정도에 또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또 이런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이정희의 마음에 많은 공감, 많은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도 많이 울었었고 뭔가 이거를 구현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또 이번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은 사실 그 고양이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 고양이 그 얌마와 얘기를 좀 감독님 좀 더 해주시죠. 지금 제 얌마 역할을 한 이제 라파인데요. 제 집에 잘 있고요. 오늘 사실 데려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3마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근데 원래 제가 처음에는 고양이를 안 키웠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이거를 내가 연출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고양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고양이가 없는데 고양이 영화를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입양을 한 고양이가 얌마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화에 나온 이 얌마 역할을 한 라파랑 똑같은 아비시니안이라는 종인데 왠지 딱 그 고양이에 꽂혔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3살짜리 고양이를 입양을 했었고 근데 이 친구는 촬영이 불가능해요. 너무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촬영하기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어떤 고양이를 찍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후보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작년 여름에 여기 나온 그 라파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라파와 이제 라파의 형제 고양이를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둘을 번갈아가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얘만 찍었어요.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입양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얌마랑 라파가 이제 둘이 같이 집에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또 유기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또 입양해가지고 집에 고양이가 이제 득실득실하게 돼버렸죠. 근데 여기 나온 고양이들은 좀 다 사연이 있어요. 저기 잠만이로 나온 고양이는 원래 같이 라파랑 같이 캐터리에 있던 고양이인데 촬영 끝나고 나서 저희 조명 감독이 입양을 해서 지금 조명 감독이 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은 고양이는 저희 스틸 기사가 원래 옛날부터 키우던 고양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이, 그 다음에 새끼 고양이, 걔도 이제 그 고양이의 또 같은 얌마 라파의 일족이죠. 그래서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고양이의 협조가 없었으면 사실 배우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고양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영화였고 다행히 촬영을 하면서 고양이가 크게 속색이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영 배우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 객적으로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양이랑 가장 호흡을 많이 맞춘 배우분이 우리 또 서준영 배우님이 아닐까 하는데 이영란 선배님이라는 제 선배님과 또 고양이를 번갈아서 쳐다보면서 연기를 해야 됐잖아요.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서준영 배우님? 네. 조금도 없으셨나요? 김명현 지금 진행자님이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뭐 짓궂은 장난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연기하면서 이영란 선생님이 아무래도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는 진짜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뭐 밥도 안 먹고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계속 있었던 적도 있었고 둘만 어떻게 있어볼까 뭐 친해지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상대 여배우랑 호흡 맞추는 거 이상으로 고양이랑 호흡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은 네, 이쪽에 마이크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우선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이번에 영화 끝 보니까 강릉을 또 꺼내셨더라고요. 강릉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 강릉은 어떤 의미인지 우선 처음에 그냥 전체 요리식을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이요? 아니 뭐 영화를 지금까지 찍으면서 아무래도 강릉에서 세 편의 영화를 찍었고 또 이제 지금도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강릉에 이렇게 가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갔다가 그날 오는 이런 코스로 잘 가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마지막에 그냥 저거 넣은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죠. 서준영의 이제 출신, 그러니까 나비의 어떤 출신에 대한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바닷가에서 살다가 온 친구인데 거기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고양이를 키웠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훌륭한 스시 셰프가 되기 위해서 장인한테 스시를 배우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바닷가니까 강릉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제일 앞쪽에 관객분에게 마이크 드릴게요. 네, 마이크가 왔습니다. 질문 두 개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그 나비가 정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을 만나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장면을 왜 정 선생님을 마지막에 다시 넣으신 건가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양이들이 자꾸 고양이 속에 있는 영혼들이 나비를 보면서 고양이라고 이렇게 고양이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넌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본인들이 계속 궁금했거든요. 고양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냥 다들 궁금하시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고양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그거는 영화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판타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약간 좀 장난이라기보다는 좀 타임슬립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 만화가 하나 있어요. 그 타임슬립한 내용 소재 만화 중에 가장 저는 한번 꼭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던 건데 그게 16인가? 라는 그 일본 만화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타임슬립을 되게 묘하게 해요. 저도 이 둘이 골목길을 걷다가 둘이 이상한 그 골목을 쓱 지나가는데 30년 전으로 쑥 간 거죠. 근데 그러면 정 선생님이 뱀파이어네. 이상하게 되네. 아무튼 그냥 그런 면에서 조금 좀 한번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제일 앞쪽에 계신 관객분. 네, 제일 앞쪽에. 손을 한 번 더 들고 계셔주세요. 네. 영화 속에서 이정이라는 캐릭터가 헤어짐을 이제 준비할 때 좀 냉정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배우 박유리 씨께서는 현실에서 그 헤어짐을 대처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를 떠나 보냈을 때 감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이렇게 가게 된 건데요. 그냥 좀 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대비를 못하고 약간 좀 이성을 좀 잃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헤어짐의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좀 이성을 잃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그런 암에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고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이 닥쳐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좀 뭔가 많이 믿기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든 되살려 보려고 많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그게 정말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그걸 뭔가 최선을 다해 보려는 모습에 굉장히 포인트를 둬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저쪽 뒤쪽에 계신. 네. 저는 짧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규리 씨가 그 대체의학을 자꾸 찾잖아요. 그게 영화가 그렇게 그러다가 고양이가 죽을 뻔했는데 일찍 그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걸 찾는 걸 비판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이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좀 젊을 거라고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의인화 할 때. 근데 다들 좀 중년으로 나온 게 등장인물들이 젊게 나와서 그걸 다 데뷔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좀 영화에서 고양이 같은 동물한테 사람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세계관 내에서 다른 동물들도 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감독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 아, 그거는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도 요즘에 작년부터 어깨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병원 갔다가 뭐 침도 맞았다가 요즘엔 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대체의학을 뭐 신봉하자 뭐 그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가 이게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영혼들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좀 새끼 고양이로 설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고양이 나이가 8살이나 뭐 7살 정도 되면 사람으로 치면 한 50대 60대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한 10년 이상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오늘 왜 이러지? 세 개가 이거는 좀 되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종교적인 신념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기독교의 그 종교관이 있고 또 불교의 종교관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영화기 때문에 그런 종교관하고 상관없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이런 내용의 영화를 만든 거지 굳이 이게 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한 6년 되다 보니까 나비와 이정이 그 캐스팅 대상이 또 좀 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그때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그 분에게 이 시나리오를 줬는데 시나리오 너무 좋은데 종교관에 배치돼서 못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럼 내가 문제가 있나? 저는 왜냐면 또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또 그렇게 걸리시는 분도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상에서 그냥 한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세 배우분한테 여쭤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규리 배우님 먼저. 그런 영혼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동물의 영혼이 이렇게 사람한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고 그런 세계관. 애니미즘. 결국 이 영화가 애니미즘 영화로 오늘 장르가 명명이 되어요. 그건 맞아요.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네. 무속신앙에 대한 그 오마주라고 할까요? 일종의. 알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해, 종교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모르겠어요. 뭐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촬영하는 동안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주영 배우님. 신의 한 수다. 대답할 수 없다. 네. 한다고 그래.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희서 배우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원래 좀 제가 마음이 가는 곳에는 분명히 제가 마음을 쓰면 그만큼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종교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자주 썼던 물건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저의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를 들어 뭐 펜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갖고 계셨던 두꺼비 이런 두꺼비가 있는데 금은 아니고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 두꺼비를 그냥 마루에 뒀거든요, 아버지께서. 근데 두꺼비를 이렇게 쓱 만질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물건과 교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할머니를 불러들이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저는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 세계관은 항상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이정이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엄마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이게 뭐 남녀관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준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거에 대한 게 제가 생각하는 답을 찾으려고 이 영화를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헤어짐을 겪고 나면은 그 모든 거를 다 초월해서 뭐 내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종교적인 거 다 초월해서 그냥 한 번은 다시 보고 싶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엔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말씀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선남선녀 배우분들이 나오시고 또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영화 보고 나면은 끝나가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깊게 던지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제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봉 준비하시고 있다니까는 오늘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입소분들 여러분들의 계정을 통해서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줄 아마 둘째 줄까지 카밀리아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들 질문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가운데 계십니다. 네, 외국 관객분 먼저 하시고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독님께서 지금 이제 종교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샤머니즘에 관련한 이 무당이 나오는 그런 어떤 로맨틱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대학교 때까지 제가 뭐 전공을 완전히 그쪽은 아니지만 아무튼 막 인디안이나 또 바이카로에 있는 뭐 약간 이런 무속신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을 볼 때 아 이게 미개하니까 무식하니까 이 비과학적인 이런 걸 믿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근데 제가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나 그동안 배운 어떤 그런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살면서도 그러지 못할 일들이 많겠구나라는 게 조금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세계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영화를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제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쪽에 손 들어주셨던 남자 관객분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저랑 지금 마주보고 계신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르가 완전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귀향을 봤을 때 그 귀향 감독님께서도 그게 시나리오를 집필하시고 막 영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6년 정도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초기에 생각하셨던 것과 지금 이렇게 완성된 영화가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내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 영화에 내가 생각한 게 얼마나 많이 펴있는지 그것과 배우분들께 생각하시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이 가장 여기 꼭 봐야 하는 장면이다 아니면 가장 잘 표현이 된 장면이다 생각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은 6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화만 준비하셨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한 6년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은 영화 찍었어요. 잘된 영화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찍고 싶은 영화를 많이 찍었고 근데 이 영화는 조금 저한테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시간 동안에 변해왔던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는 되게 남녀간의 어떤 멜로 원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소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6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여기 화장터에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다 겪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고양이는 아니었고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던 그거를 이제 낙골당이나 이런 데 모시지 않고 꽤 오랫동안 집에 모셨어요. 왜냐면 멀리 떠나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 같아요. 뭐 왜 영화를 만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대답을 하기에는 저는 사실 이 일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제가 영화 작업을 하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일하는 배우들한테도 이 작업이 무언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차피 저랑 영화해가지고 100만, 1000만이 들고 뭐 이렇게 될 영화가 아니라면 박규리 씨나 서준영 씨나 최희서 씨나 또 그들 각자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주거나 제가 던져주진 않아요. 각자 찾으라고 전 던져버려요. 그래서 못 찾으면은 자기 팔자고 찾으면 또 박규리, 서준영, 최희선한테 어떻게 헤어질까는 그 각자의 의미가 남아있는 거겠죠. 그게 제 대답입니다. 네, 배우님들 시간 관계상 짧게 대답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희가 그 얀마를 통해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기억에 남았고 찍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았고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뭐 그게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냥 마음으로 보면 볼 수 있다, 믿음으로 보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뭐 현실로도 정말 아까 박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미 옆에 없는 누군가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들을 마음으로 보면 언제나 그런 볼 수 있다. 뭐 이런 대사들을 통해서 그런 이별에 대한 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잘 그려낸 것 같아서 저는 그 씬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준영 배우님. 네, 저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보시는 분들의 지금의 심리에 따라서 좀 이 영화가 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저도 이거 영화를 보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제목을 너무 잘 졌다라고 감독님한테 첫 영화를 보고서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하라는 말과 헤어질까라는 말이 붙을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헤어질까라는 물음표가 저는 굉장히 이게 모든 사람한테 모든 관객들한테 다 던져주는 물음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어떤 씬을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씬이 가장 좋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 남들은 스포라고 하지만 되게 묘한 묘들의 이야기잖아요. 되게 보는 사람 따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스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었던 이 씬 SNS에 홍보해 주시면 누군가 그걸 분명히 보고 또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희서 배우님. 저도 규리 씨와 동의하는데 저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정과 어머니의 재회 장면이고요. 정민 캐릭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운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배우로서 정민을 연기한 배우로서는 초반에 스시집에서 술이 잔뜩 취한 모습이 제 캐릭터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인사는 조성균 감독님께서 대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겨울 되기 전에 개봉하려고 하고요. 뭐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개봉하면서 또 많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과 배우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